안녕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부딪히게 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총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막 취득을 했을 때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저희 이민가와 독점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KMP, 세무법인 KMP의 김주현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무법인 KMP는요, 한국하고 미국 세법 모두를 다루는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세무법인이고요. 투자금 송금 전부터 향후에 이제 미국의 영주권자로 들어갔을 때 세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 세무법인이고, 오늘 나오신 김주현 세무사님께서는 미국 공인 세무사로 향후에 우리 이민가의 고객분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예, 세무사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하기 전과 후에 세금 보고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부부가 같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그 영주권 취득 이후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을 취득하신 첫 해에는 본인이 맞는 상황에 맞춰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부부 합산으로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를 나눠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대신에 양식도 다르겠죠. 네. 이런 경우가 영주권을 취득한 해에 속하는 모든 연도를 풀 이어 자체를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의 총소득을 보고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지 않아서 세금이 간편한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무사님. 그러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한국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고, 한국 내에서 처분된 자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매도자, 매수자 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잔금 청산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겠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한 주의할 점인데,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알고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후에 인감증명서 경유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 뒤에는 동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잔금 청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으로 반출을 하느냐일 텐데, 이때는 부동산 매각 대금 확인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해외 계좌로 송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도대금을 해외 반출할 때 준비 서류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서하고 취득할 때 취득신고서하고, 그 다음 국내 외국한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정부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자산신고나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의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들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같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낸 것만큼은 미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밖에 보고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해외 금융계좌 보고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해외 자산 보고, 그 다음 해외 법인에 대한 보고, 해외 파트너십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방금 세무사님께서 기타 보고할 사항에서 이렇게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법상 거주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세법상 거주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그러니까 과반 이상, 1년의 과반 이상을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있고, 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여기서 거주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실 때 내가 183일 이상 어디에 귀속이 돼 있었는데 그럼 난 그 나라의 거주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단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주소하고 뭐 거소, 앞으로 어디서 지낼 건지, 가족관계, 비즈니스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런 기타 등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기타 보고 사항으로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해외 금융계좌 보고, 해외 자산 보고, 그다음에 해외 법인 보고, 해외 파트너십 보고, 해외 증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 해외 금융계좌 보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해외 금융계좌 보고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에프가 신고라고 부르는 건데, 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법상 거주자가 한 해 모든 해외 금융계좌 중에서 연중 최고 잔액들의 합이 10,000불을 넘게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네. 이랬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세금 보고 양식 1040과는 별개로, 세금 신고가 아니라 미국 재무부로 전자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고의성이 있느냐 비고의성이냐로 나눠지겠지만, 고의적이지 않았을 때는 최대 벌금이 12,912달러고 고의성 누락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미보고 계좌 금액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보고 체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해외 자산 보고, 페트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F바하고 페트카를 조금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엄연히 다른 신고입니다. F바 신고와 달리 페트카는 해외 자산 신고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F바와는 별개로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어떤 법인에 대한 지분까지도 보고해야 되는 정도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F바 신고의 대상자가 아니지만 페트카의 신고 대상자는 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거주 지역하고 결혼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기준이 좀 달라요. F바 신고 같은 경우는 10,000불 넘는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트카 신고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싱글 부부 개별 신고자는 개인 자산이 연말 기준으로 20만 불 이상, 그리고 연중 기준으로 30만 불 이상일 때, 그리고 부부 합산 신고자 경우에는 연말 기준 40만 불 이상일 때, 그리고 연중 기준 60만 불 이상일 때 양식 8938, 폼 8938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에 첨부를 해야 되는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트카 신고를 누락했을 때는 벌금이 10,000불을 부과하겠다는 레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에 응하지 않고 대응을 안 했을 때는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0씩 추가가 되고 최고 5만 불의 벌금, 세금 폭탄이라고 하죠. 그런 폭탄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고의적인 미신고라고 판단이 되면 또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제도니까 이 부분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그 해외 법인 보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외 법인 보고의 그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고,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 부분은 참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네. 명확하게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해외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처분으로 인해서 10%보다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납세자들의 지분의 총합이 50%를 넘었을 때에는 해외 법인의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 해외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하고, 그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라고 이제 해서 얘기하죠. 이거를 양식 폼 547이라는 곳에 작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폼 1040이라는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이거는 90일 경과 후에도 미납부했을 때는 매월 $10,000가 추가돼서 최대 벌금은 $50,000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외 파트너십, 그러니까 동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 텐데 네. 해외에서 동업을 하는 업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해외 법인 보고와 마찬가지로 동업의 정보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이번에는 폼 8865라는 신고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건당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90일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매월 $10,000가 추가돼서 벌금이 최대 $50,00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세무부문 KMP의 김주현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미국 세무 관련 이슈 첫 번째죠. 예, 한국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징후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기타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이 아래에 세무법인 KMP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로 구성했습니다. 바로 자산을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부분, 그리고 연금제도,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놓치시면 정말 후회되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